안녕하십니까,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는 ES6에 추가된 어, 이 일종의 컨스트럭터이자 API인데 비동기 동작을 마치 동기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굉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ES ECM 스크립트 2016에 있는 Async Await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프로미스를 쓰고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시어 모듈도 이 프로미스를 써서 비동기 동작을 동기식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프로미스는 상당히 이해를 하셔야 하는 중요한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는 개념상 크게 어렵진 않고요. 간단하게 예를 보여드리면 프로미스는 기존에 이제 기존이 아니고 간단하게 타이머 함수로 비동기 동작을 이제 흉내를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작을 처리하는데 그 동작이 비동기로 처리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0.5초 뒤에 뭐 처리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 프로미스를 쓰면 되는데 프로미스는 이제 이렇게 new promise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고요. 그래서 인자로 펑션을 넘기는데 펑션에 두 개의 매개 변수인 resolve와 reject가 전달됩니다. 이 두 인자는 함수고요. 그래서 resolve는 이 프로미스 코드 안에서 비동기 동작이 끝난 후에 호출을 하시면 되고 도중에 오류가 나면 reject를 호출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타이머 함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처리했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리졸브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10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프로미스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이 타이머가 실행이 되고 1초 뒤에 이제 리졸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미스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리턴되는 값이 프로미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미스 오브젝트는 then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 then이라는 메서드는 이 프로미스가 처리된 다음에 호출될 함수를 전달받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펑션을 넣어줘서 don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1초 뒤에 don이 찍히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리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미스 동작이 성공했을 때 그때 리졸브를 호출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리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then 함수는 매개 변수를 두 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함수를 첫 번째 함수는 무조건 이제 리졸브 됐을 때 실행될 함수인데 이거를 이제 on fulfilled라 불러요. on fulfilled 이렇게 용어를 불러요. 그래서 뭐 함수의 이름이 있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보시면 돈이 지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인자로 이제 on rejected라 불리는 이제 이 reject가 호출되면은 이제 전달될 호출될 이 함수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콜백 함수랑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이게 콜백 함수 형태로 짜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rejected는 resolve가 되면 실행이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제가 reject를 실행해 버리면은 reject가 실행이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각각의 이 resolve와 reject는 이렇게 인자를 줄 수가 있는데 인자는 여기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eject 같은 경우는 보통 에러 객체 전달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뭐 something is broken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이쪽에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에러가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콘솔에 찍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공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형태 데이터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뭐 1, 2, 3, 4 이런 거 전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프로미스의 기본 사용법인데 뭐랄까 이제 보통 이렇게 함수를 쓰진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신데 다들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은 가독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리젝트 될 때 실행할 기능은 별도로 캐치라는 기능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이 캐치도 이거는 리젝트 될 때 실행될 이제 이 핸들러인데 이게 then의 두 번째 인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리젝트를 시켜보면 마찬가지 에러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로미스 이렇게 then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근데 프로미스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then입니다. then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프로미스가 끝나고 호출 딱 되는 게 끝이 아니고 보시면 이제 프로미스는 이렇게 메서드 체이닝이 가능한데 이 then이나 캐치를 이렇게 여러 번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비동기 동작이 딱 하나만 하고 끝이 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이제 then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케이스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이 프로미스에서 뭔가 처리를 했는데 처리를 할 때 뭔가 리소스를 할당을 받았는데 이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동작이 끝나면 리소스를 해제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 리소스를 해제하는 코드를 여기에다가 둘 다 적게 되면은 중복된 코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프로미스는 끝에 then을 적어줌으로써 그러한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콘솔 로그 free resources 이런 식으로 이제 리소스를 해제한다라는 그냥 일종의 뭐랄까요 그냥 텍스트인데 보시면 이제 이게 흐름이 프로미스가 실행이 되고 then을 거치지 않죠. 왜냐하면 리젝트 되었기 때문에 그 then을 거치지 않고 바로 캐치가 되었지만은 캐치가 끝난 후에는 then이 호출됩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리젝트를 끄고 리졸브를 해서 실행을 해도 이렇게 프로미스가 리졸브 돼서 이 then이 실행이 되고 에러가 안 났으므로 캐치를 스킵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then을 호출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 프로미스가 then이 되었건 캐치가 되었건 그 아래에 있는 then들은 무조건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then은 뭐 무한개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몇 개로 호출하든 제한은 없습니다. farewell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여전히 다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원리로 이제 이 동작이 끝났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쪽에서 이렇게 처리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돈 이게 찍히고 이제 돈2가 찍히고 에러가 안 났으므로 이제 캐치는 스킵되고 그 아래 then이 이제 알아서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동작들이 동기식으로 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류가 났다. 그래서 에러를 던지면 something messed up 이런 식으로 에러를 던지면 바로 흐름이 여기서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를 스킵하고 캐치로 넘어가서 실행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then들이 실행이 돼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오류가 났을 때 바로 캐치로 건너뛰어서 공통된 에러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then에서 필요한 이제 남은 작업들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프로미스의 사용법이고요. 참고로 이 then 같은 경우는 이 then이 호출됐을 때 그 다음 그 뭐랄까요? 이 프로미스를 리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미스 이 펑션이 안에 내부에 있는 이 onFulfilled 이
이 핸들러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아래쪽에 호출이 되고, 이때 데이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왜냐면 전달한 게 없으므로.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 프로미스를 API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펑션에 대해서 뭐 do async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자를 시간을 받아서 이제 타임아웃을 리턴 타임아웃 후에 리졸브 시키는 그냥 간단한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그냥 바로 리졸브 시킬게요. 리졸브 시키고 그냥 데이터를 리턴할 값은 그냥 인자 전달은 MS를 리턴 시키겠습니다. 그 밀리세컨드요. 그래서 이 이제 두어 싱크를 이제 뭐 500 이렇게 하면 이제 500초 후에 리졸브 되니까 여전히 똑같이 실행이 되겠죠. 리턴을 안 시켰네요. 리턴을 시켜서 그래서 똑같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데이터에 500 MS가 500이 넘어갔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 바로 새로운 프로미스를 리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600을 넘기면은, 잘 보세요. 실행을 하면은 돈이 찍히고 돈2가 600밀리초 후에 끝난 후에 이 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비동기 동작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조건 동기식으로 실행이 돼요. 프로미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데이터도 전달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600이 찍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뭐 한 개 더 넣어 볼 수도 있고요. then 데이터 돈3 데이터 리턴 시켜야겠죠. 리턴 do async 800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미스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다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레이스 그리고 all 그리고 이 리젝트와 리졸브, 프로미스 오브젝트 자체에 이제 리젝트와 리졸브가 있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에는 이제 보시면 리졸브가 되게 확실하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리젝트를 호출할 게 아니면은 무조건 리졸브가 실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졸브를 저렇게 쓸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이렇게 프로미스 리졸브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처리가 돼 버리겠지만은 이게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리졸브가 뭔가 프로미스 오브젝트를 리턴 시켜야 되는데, 이미 리졸브를 시킨 상태로 리턴을 시키고 싶으면 저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바로 처리가 되죠. 반면에 리젝트 시키고 싶으면 리젝트를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500에 찍히는 거는 이제 제가 MS 리턴 시켜서 그렇고, 에러 기체, 에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찍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프로미스 닷 리졸브와 리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스와 올,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제 여러 개의 프로미스를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다른데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인자로 배열로 된 프로미스 오브젝트들을 받아요. 근데 올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모든 프로미스가 다 처리가 된 후에 그 아래에 있는 댄이 호출이 되는데, 레이스는 전달한 이 프로미스 오브젝트들 중 단 하나만 리졸브가 되어도 바로 바로 댄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레이스는 말 그대로 경쟁이에요. 가장 빨리 끝난 게 생기면 바로 끝이 나지만, 올은 말 그대로 전부 다 처리가 돼야 그 다음 댄으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두어 싱크를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지우고요. new promise가 아니고 promise 이제 all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로 이제 프로미스 전달을 하면 되는데, 저희 두어 싱크가 바로 프로미스를 일단 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1000 아니고 500 do async 600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then을 써서 이제 전달되는 값이 중요한데, 이 all을 쓰게 되면은 이 프로미스 각각의 이제 이 결과값이 배열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절트를 한번 찍어 보면요. 실행을 해보면 이게 배열로 이게 첫 번째 인자가 1500, 600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리절트도 이렇게 배열로 1500, 600이 전달이 돼요. 중요한 점은 세 개가 동시에 실행되기 때문에 동시에 실행되지 얘네가 차례차례 실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가장 긴 값인 1초 후에 리졸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처럼 이제 리턴, 두어 싱크 이렇게 쭉 체인을 이어 나가셔야 되고요. 반면에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500이 먼저 찍히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레이스예요. 즉 가장 빠른 게 먼저 처리가 돼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레이스와 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알려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이 MDN에 나와 있는 프로미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 이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프로미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을 때 리졸브나 리젝트가 호출되지 않으면은 펜딩이라는 상태가 돼요. 즉 처리 중이라는 뜻이고, 리졸브가 호출이 되면은 이제 풀필이 되고, 리젝트가 되면은 이제 리젝트라고 상태가 바뀌는데, 리젝트가 되면은 이제 den에서 두 번째 인자인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리젝트 핸들러 또는 캐치 핸들링한 이제 이게 호출이 돼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태에서 또 프로미스를 리턴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아래쪽에 캐치 후에 대한 실행이 된 거고요. 반면에 이제 이게 풀필 될 경우에는 이제 이 settled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on fulfillment라는 이 fulfilled라고도 하는데 이게 호출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비동기 동작을 계속 호출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프로미스를 리턴 시키게 되면은 이때 이 리턴된 프로미스가 이제 새로운 비동기 동작을 실행을 하는, 즉 펜딩된 상태라면은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den으로 이제 그 어싱크 작업들을 계속해서 실행을 해도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미스 API입니다. 프로미스는 이게 상당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API예요. 공부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노드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요즘에 모듈이나 플러그인이나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프로미스를 많이 씁니다. 단순히 프로미스가 된 이렇게 쓰는 것 말고도 이제 ES6에 있는 제너레이터, ES7에 있는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면은 이 프로미스 API로 작성한 그 API들을 동기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 프로미스는 반드시 이해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기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MDN도 괜찮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프로미스 관련된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 정도는 봐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로미스에는 이 스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스펙이 있는데 이게 A 플러스라는 스펙이 가장 이제 높은 스펙이고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A도 있고 한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ES6의 이제 프로미스는 이 A 플러스 스펙이고요. 대부분의 프로미스 이 뭐랄까요? 그 라이브러리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A 플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봐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프로미스의 동작을 잘 정리해 놨어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프로미스를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 프로미스가 이제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가 당연히 있겠죠. 옛날 브라우저 같은 경우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케이스에는 이제 폴리필을 쓰시면 됩니다. 폴리필이라든지 프로미스 API 형태로 만들어진 다른 라이브러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걸 쓰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폴리필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벨 같은 거를 써서 이제 그 폴리필 그 프로미스를 폴리필로 쓰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들어 쓰시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